이육사의 꽃. 자, 이거 공부하기 전에 우리가 이육사 하면 떠오르는 게 뭐야? 일제강점기. 청포도. 그치, 청포도처럼 독립의 의지, 간절한 독립의 염원. 그다음 또 하나, 남성적, 의지적. 이 말이 꼭 들어가는 거야. 반대 대척점에서 있는 게 누구냐면 윤동주인데, 윤동주는 조국의 독립에 대해서 간절한 열망은 동일하지만 여성적이란 말이야. 남성적, 여성적. 이렇게 반대에 서 있는 건 이 윤동주의 시라고. 근데 이육사 시는 원래 이 이육사 시인은 할아버지한테 한학을 배웠기 때문에 굉장히 꼬장꼬장한 막 조선시대 선비의 모습, 마초적이고 남성적이고 굉장히 의지적인, 절대로 굽히지 않는 그런 모습을 시에서도 느끼게 해준단 말이야. 자, 먼저 꽃 한번 보죠. 꽃. 본문 보세요. 자, 1년. 동방은 하늘도 다 끝나고. 자, 여기서 동방은 원래 이 방자가 방향, 방위, 쪽이라는 뜻이야. 그러면 동쪽 이런 뜻이 되겠지, 그지? 그런데 또 하나의 뜻이 더 있어. 동방은 동쪽에 있는 나라, 즉 우리나라를 가리키는 거야. 이럴 때는 중의적 표현이라고 보통 부르지, 한 가지가 두 가지 의미. 여기서는 동방, 하늘도 다 끝난대. 자, 하늘의 의미는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어. 이거는 바로 희망을 의미하는 거야. 희망. 우리 푸른 하늘, 희망. 여기서는 하늘이 다 끝났다는 건 희망이 다 끝났다, 절망이죠. 절망적 상황을 말하는 거야. 하늘이 다 끝난 절망적 상황의 우리나라. 그러면 이건 뭘까? 일제강점기, 주권을 상실한 조국의 현실, 절망적 상황을 말하는 거야. 어느 정도냐면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그때. 세상에 비가 없으면 어떻게 해? 죽어요. 그렇죠. 특히 식물은 다 죽잖아, 그지? 그럼 이게 비를 근원적으로 해서 생명이 이어가는 거야. 근데 비 한 방울 안 내리면 굉장히 황폐한 땅이고 살아갈 수 없는 극한의 상황이고, 그 다음에 절망적 상황이고, 암울한 시대 상황을 가리킨다면 일제강점기쯤 되겠지. 오히려 꽃은 빨갛게 피지 않았는가? 꽃, 발표해보세요. 꽃. 자, 이런 상황에서는 사실 꽃이 필 수 없는 상황이야. 그런데 더더욱 꽃이 폈다는 건 무슨 뜻일까? 그러면 아주 절대적 절망에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희망이 자라나고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여기는 현실 극복 의지가 드러나는 거지. 현실적 상황은 뭔데? 절망적 상황. 어느 정도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을 그런 상황이라도 꽃은 피었다. 이 희망은 놓지 않고 잃지 않는다는 뜻을 갖고 있는 의지고, 일제강점기라면 저항 의지쯤으로 되겠지. 됐죠? 자, 생각해봐. 오히려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얘기한다면 인과관계를 해볼까?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은 그때. 그러면 당연히 절망이죠. 희망을 포기하죠. 그런데 오히려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더 희망의지, 저항의지를 가졌다는 뜻이야. 빨갛게 피지 않는가. 이 말이 바로 그런 뜻이야. 저항의지. 아니면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은 그때도 강인한 생명력으로 유지하고자 하는 열정을 보인다. 자, 상황은 역설적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역설적 상황.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이런 절망적 상황에서도 꽃이 빨갛게 피었단 말이죠. 희망이 가득했다는 얘기고, 저항의 의지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뜻이야. 오히려 내 목숨을 꾸며 쉼 없는 날이요. 내 목숨, 내가 나왔으니까 일단 화자가 겉으로 드러났죠. 목숨을 꾸며. 자, 목숨을 꾼다는 얘기는 살아가고자, 이거 살아간다는 건 의욕, 그 다음에 살아가고자 하는 어떤 의지, 뭐 이런 것을 말하는 거야. 목숨을 꾸며 쉼 없는, 쉬지 않는, 끊임없는 날이요. 이렇게 살아가고 있단 말이야. 자, 그래서 여기는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이런 절망적 상황에서도 오히려 저항의지, 희망, 꿈 이런 것들을 꿈꾸지 않았는가. 하루하루 견뎌내고 버텨내면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하루라도 그러지 않은 적이 없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여기는 지금 앞부분이 1, 2, 3행이 선경이야. 경. 앞에서 어떤 배경이나 경치 지금 보여지는 것이지 뒤에는 후정이라고 해야죠. 뒷부분은 정서를 표현하고 있다. 그러면 결국 부정적이고 절망적인 상황에서, 즉 비 한 방울 나리지 않는 상황에서도 우리는 하루하루를 노력하면서 잊지 않고 끊임없이 살아가겠다는 꿈을 꾸며 저항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는 포기하면 안 되죠. 절망 끝에 부르는 희망 노래를 하고 있는 거야. 자, 이번에는 북쪽 쓴도라라는데 이거 툰드라야. 툰드라. 저기 러시아 저쪽 가면 툰드라, 뭐 기운지 땅인지 모르겠지만 공간이라고 해야 되겠지. 북쪽이라고 나왔으니까 북쪽의 저 툰드라에도 찬새벽, 이게 다 전부 다 뭐야? 시련, 고통, 극한, 절망, 뭐 이런 걸 말하는 거야. 눈 속 깊이 꽃 맹아리. 자, 걸음 곱게 꽃 맹아리. 꽃 맹아리가 뭐야? 꽃이 피기 위해서 이렇게 꽃이 활짝 피기 전에 뭉쳐 있는 거 있지. 조그만. 나뭇잎으로 하면 새싹이고 꽃으로 하면 꽃이 정도 되겠지. 그지? 얘가 조금 자라서 활짝 피면 꽃이 되는 거야. 그러면 꽃이 피려면 맹아리가 있어야 되겠지. 처음 시작이지. 출발이지. 그런 뜻이야. 눈 속에 다 절박한 상황이야. 극한 상황에서도 꽃맹아리가 움자거려. 우리가 보통 살아서 이렇게 숨 쉬는 것 같은. 움자거려. 죽지 않았어. 자, 여기서 절망적 상황을 세 가지로 나왔어. 북쪽의 툰드라고 찬새벽이고 눈속이야. 그 가운데서도 꽃맹아리는 움직거려. 죽지 않았단 말이야. 희망이지. 그치? 희망. 그 다음에 제비때가 날아오고. 제비때 언제 날아와? 따뜻할 때? 그치, 봄이지요. 지금 현재 상황은 눈 속에 찬새벽 툰드라란 말이야. 그러면 이건 희망이죠. 그러면 얘네 둘은 같은 의미를 쓰는 거야. 절망적, 극한적 상황에서도 희망을 갖고 있다. 좀 밑에 가면 또 하나 나와. 까맣게 날아오길 기다린다. 이 기다리는 건 극복하는 그것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상황도 역시 선경이라고 볼 수 있어. 자, 그리고 나서 마침내 버리지 못할 약속이다. 약속이여. 그러면 이건 감탄형이지. 감탄형. 약속이여. 감탄형. 우리는 저버릴 수가 없다라는 걸 강조하는 거야. 그러면 결국 마침내는 끝끝내 마지막에는 결국 이 약속이 이루어질 거야. 이 약속은 뭘까? 이건 독립이라고 봐야 되겠죠. 절망적 상황은 겨울이지만 그렇다면 봄이겠지, 계절로. 그러면 일제강점기라면 독립된다는 그 희망, 그 약속, 그건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그러니까 뭐 하고 있다고? 기다리고 있죠. 이해됐지? 무슨 말인지? 자, 그러면 긍정의 이미지를 나타낸 부분이 바로 꽃맹아리 제비때. 위에서 말한다면 이 일연에서는 꽃이 되겠죠. 이런 거야. 꽃이 나중에 어떻게 된다로? 꽃이 나중에 어떻게 돼? 꽃 무더기가 되겠지. 무더기가 뭐냐면 꽃성이 된다고. 꽃성. 자, 그래서 이게 연결이 좀 되고 있죠. 처음에는 독립의 의지, 꽃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두 번째는 꽃맹아리, 제비때, 꽃성까지 이어지는 거야. 모두 긍정의 이미지고 이것은 현실적 극한 상황을 견뎌낼 수 있는 힘이라고 보면 돼. 자, 그 다음에 한바다 복판. 자, 한바다 복판. 여기는 자유로운 공간을 의미한다. 자유로운 공간이야. 바다에 뭐 거칠 것이 없으니까. 용솟음 치는 곳. 이게 바로 자유로운 공간을 말하는 거다. 자유로운 공간에 바람결 따라 타오르는 꽃성. 꽃이 성이 됐어. 이 말은 꽃이 막 한두 송이가 아니라 다 활짝 핀 거잖아. 그지? 그럼 결국은 꽃성이 됐단 말이야. 그러면 이것은 바로 광복의 조국, 혹은 계절로 얘기하면
완연한 봄이 된 거지. 겨울이라는 추위와 어떤 쓸쓸함, 여기서 봄이라는 따뜻함으로 바뀐 거야. 그래서 이루어진 마지막이 바로 꽃무대기, 꽃송이란 말이야. 나비처럼 취하는 회상의 무리들아. 자, 요거 밑줄 쳐볼게. 나비처럼 취하는 회상의 무리들아. 이거는 광복이 됐을 때, 즉 꽃송이 됐을 때 우리의 후손은 이렇게 나비처럼 취할 거야. 취한다는 게 뭐야? 술 먹고 취하는 것처럼 막 정신이 없는 거가 아니라 기분이 좋은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나비가 막 날아다녀. 근데 얘가 방향성은 있지만 이 공간성은 왔다 갔다 하잖아. 마치 취한 사람이 갈짓자로 걷는 거 비슷하지. 후손들은 이 광복된 조국 이것을 맞이할 때 마치 나비처럼 취하는 회상의 무리들아라고 나왔잖아. 우리 후손이고 우리 민족을 말하는 거야. 알았니? 무리들아. 오늘 내가 오늘은 극한의 상황, 절대적으로 절망적 상황인데 여기서 이건 공간이겠지. 화자고 시간과 공간을 의미하는 거야. 그리고 현재 상황을 얘기한다. 너를 불러본다. 너를 불러본다. 너를 불러본다는 얘기는 바로 위에서 얘기한다면 나비처럼 취하는 회상의 무리 후손들을 불러본다. 즉 이런 모습을 보고 싶다. 이 정도로 해석하면 되겠지. 이해됐으면 무슨 말이지? 요게 이육사의 꽃이라는 밝은 미래를 열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는 시라고 볼 수 있어. 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아까 했던 복습하면 뭐냐면 첫 번째 동방이라는 건 동쪽도 되지만 동쪽에 있는 나라, 즉 우리나라를 가리킨다라는 거. 그 다음에 하늘도 끝난다는 거. 하늘은 희망이라면 희망을 상징하는 거니까 절망적 상황이라고 얘기하고 구체적으로 비 한 방울 나리지 않는 상황이라고 보면 되겠어. 이게 절망적이고 극한적인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반대로 뜻밖의 오히려 꽃, 독립의 의지 이런 것들이 피어나지 않았는가. 피우고 우리가 독립의 의지를 갖지 않았는가. 이 말은 절망 상황에서 포기하면 안 된다. 희망을 가져야 된다. 그런 의미로 해석하는 거야. 내 목숨을 꾸며 쉼 없는 날. 이것도 해석을 잘하라 했지 아까. 목숨을 이어갈 것, 살아갈 것을 하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거죠. 그게 바로 현재의 상황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연에서 북쪽 툰드라 찬새벽 눈속. 이거 다 극한적 상황에 놓여있는 상황들이란 말이야. 그래도 꽃맹아리는 죽지 않고 꼼짝꼼짝 거려. 이게 살아서 꿈틀대는다는 얘기야. 그러면 나중에 이게 꽃이 되고 꽃이 돼서 봄이 되면 제비때 날아오고 꽃이 되고 꽃무대기가 된다. 이렇게 이어진다는 얘기야. 알겠지요? 그리고 한바다 복판 용소 숨치는 곳, 거칠 것이 없는 자유로운 공간에 바람결에 따라 타오르는 꽃무더기가 되는데 그 꽃무더기가 바로 광복된 조국이고 이 광복된 조국에 즐겁게 광복을 맞이하는 후손의 무리, 즉 나비처럼 취해서 회상하는 무리들을 떠올린 거지요. 그리고 그것을 생각하면서 나는 오늘 여기서 그것들을 계속 떠올리고 있다. 독립의 의지를, 밝은 미래를 꿈꾸고 있다. 계속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육사의 꽃이야. 그럼 우리가 다른 건 모르겠는데 이육사의 시가 나오면 그냥 주제를 조국 독립의 간절한 열망 그리고 남성적이고 의지적인 목소리를 가지고 어조를 가지고 시를 전개하고 있다. 이거는 기본으로 갖고 가는 거야. 그러니까 다른 이육사가 시가 나와도 그렇게 해석하도록 한다.